내 친구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존중과 망설임을 모두 던져버렸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내 엄마의 뺨을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는 내 친구의 눈을 피하지 못했어요. 엄마의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해묵은 폭풍우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 강력했습니다. 나이, 세상의 시선, 모든 걸 부숴버리고 싶어요. 내 친구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처절했습니다. 내 친구는 엄마를 끌어당겼고 길고 뜨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는 결국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경계를 부수는 핵폭탄 같았죠. 그 폭발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놓아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저를 꽉 안았습니다. 마감이라는 단어는 민준에게 단순한 기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이 걸린 전쟁이었어요. 쏟아지는 잠을 쫓고 카페인에 의존해 캔버스 위에 한 컷 한 컷을 밀어넣는 고독한 전투. 이번 공모전은 민준의 작가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승부였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펜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캔버스 밖, 바로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어요. 누가 봐도 민준의 엄마보다는 누나 같았죠. 20살 초반, 세상에서 제일 어린 엄마가 된 지영은 민준의 유년 시절을 온통 빛내는 태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준은 지영에게 한 번도 엄마 이상의 다른 존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주변 남자들의 시선이 항상 지영에게 꽂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중 가장 끈질기고 가장 가까운 곳에 현우가 있었어요. 현우는 민준과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거의 형제 같은 친구였습니다. 이모, 오늘 커피가 유난히 맛있네요. 현우는 이제 이모라는 호칭을 습관처럼 사용했지만 그 말을 내뱉는 현우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장난스럽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었지만 민준의 엄마가 운영하는 동네 카페에 하루도 빠짐없이 들렀습니다. 민준은 현우에게 너희 회사 카페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까지 오냐? 고 물었지만 현우는 늘 넉살 좋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 와야 힘이 나죠. 이모 얼굴 보면 민준은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동생의 애교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의 타고난 친절함과 현우의 부침성이 만든 흔한 풍경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현우가 지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동경이나 친근함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의 시선은 집착에 가까웠어요. 지영이 재채기라도 하면 그는 달려가 따뜻한 물을 가져왔고 지영의 손끝에 상처라도 나면 호들갑 떨며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민준이 해야 할 역할, 아들이 당연히 챙겨야 할 부분을 현우가 대신하고 있었죠. 민준은 묘한 질투심과 함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작업에 지친 민준이 잠시 머리를 식히러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영은 작은 테이블에 앉아 현우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고 민준이 다가서자마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민준의 눈에 보이지 않으려는 듯 그들은 급하게 거리를 두었어요. 민준아. 나왔어. 지영은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마감 때문에 잠깐 나왔어요. 현우, 너 안 갔냐? 내일 출근해야지. 이제 가려고 했죠. 이모, 저 먼저 갑니다. 들어가세요. 현우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를 도전적인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피곤함에 지쳐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민준은 필요한 스케치 도구가 작업실이 아닌 방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우가 간 줄 알았는데 아직 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민준은 무심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아래 현우가 지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현우의 품에 안겨 있었고 현우는 지영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있었어요. 현우는 지영의 얼굴을 들어 올리더니 아주 오랫동안 이마에 깊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의 엄마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숨길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에 쥐고 있던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쿵! 민준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했어요. 그의 머릿속은 배신과 혐오, 그리고 경멸이라는 단어들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울리는 단어는 고독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이 내 세상 밖에서 은밀하고 뜨거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니. 민주는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도화지 위에 피와 눈물을 섞어 토해내듯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리려던 판타지 웹툰은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복수심과 함께 이 파괴적인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좋아요. 나만 지옥에 있을 순 없죠. 민주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캔버스에는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내 고통을 담은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어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을 향한 분노를 폭발시킬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챕터 2 파장과 침묵 The Aftershock and the Silence. 웹툰 공모전 결과는 순식간에 민준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익명으로 올린 민준의 웹툰, 가장 가까운 타인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죠. 심사평은 가장 사적인 고통을 가장 보편적인 서사로 승화시켰다는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시커먼 먹구름 같았어요. 이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피 묻은 복수였고 훔쳐온 행복이었죠. 연재가 시작되자마자 웹툰은 폭발했습니다. 첫 회부터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주인공의 심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묘사된다는 평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묘한 쾌감과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자신이 그들을 조각 내 세상에 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현우가 지영의 카페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넉살 좋은 미소 대신 그의 얼굴에는 짙은 불안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현우는 지영에게 말을 걸지 못하고 민준에게도 추벽거렸습니다. 민준아, 너 혹시 웹툰 뭐 새로운 거 봤냐? 요즘 대박 난 거 있다는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은 민준의 얼굴이 아닌 테이블 위 컵에 고정되어 있었죠. 민준은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요즘 바빠서 못 봤어. 마감 끝나면 봐야지. 왜? 아니야. 그냥. 하도 말이 많아서. 현우는 서둘러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주는 현우의 뒷모습을 보며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파국이 시작될 거라는 예고편 같았어요. 그날 밤 지영이 민준의 작업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나 조용해서 민준은 문 앞에 서 있는 지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영의 두 손에는 민준의 낡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밤 현관 앞에서 떨어뜨렸던 그 스케치북이었죠.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평소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리가 깨지기 직전처럼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지영의 목소리는 너무 낮아서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지만 그 떨림은 민준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지영을 노려봤어요. 민준의 눈빛은 지난 몇 주 동안 쌓여온 분노와 배신감이 응축된 차가운 불꽃 같았습니다. 네, 제가 그린 거예요. 엄마가 보신 그 웹툰, 제가 그렸어요. 지영은 스케치북을 놓쳤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작업실의 침묵을 찢었습니다. 지영은 떨리는 입술로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왜 하필? 그걸? 왜라니요? 그럼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제가 눈이 없는 줄 알았어요? 내 집에서 내 친구랑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했어요. 목소리가 떨려왔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민주는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죠. 엄마는 저한테서 현우를 뺏어갔어요. 가장 친한 친구를. 저는 엄마의 이야기를 훔친 거예요. 공평한 거 아닌가요? 민준의 말은 칼날이 되어 지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영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용서해줘. 하지만 현우는 정말 진심이야. 처음부터 장난이 아니었어. 지영은 울면서 애원했어요. 진심이든 아니든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그 진심 때문에 제가 얼마나 더러운 기분을 느껴야 하는지 엄마는 모르잖아요. 민주는 지영을 밀어냈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과 허무함만이 남았죠. 다음 날 오후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그의 방문을 예상했어요. 현우는 조용히 민준의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아. 현우는 민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 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왔냐? 민준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그림만 그리는 척했어요. 사과하고 싶었어. 너한테. 그리고 내 감정은 진짜야. 내 엄마를 이모가 아니라 여자로 사랑해.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절박함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펜을 내려놓고 현우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랑 같은 소리 하지 마. 왜 하필 내 엄마였어야 했냐, 현우야.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없었어. 내가 나한테서 뭘 뺏어갔는지 알아? 신뢰를 뺏어갔어. 가족을 짓밟았다고. 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희 둘 때문에 내 머릿속이 지옥이었어. 나는 그 지옥을 웹툰으로 그려서 살았어. 이제 너희도 그 지옥을 맛볼 차례야. 민준의 잔인한 한마디에 현우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작업실 문을 나섰고 그 뒤로 현우는 단 한 번도 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는 극심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민준의 눈을 피했고 민준은 지영과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웹툰은 승승장구했지만 민준은 자신의 성공만큼이나 고독이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만든 파장은 지영과 현우뿐만 아니라 민준 자신의 삶까지도 산산조각 내고 말았습니다. 이 고요한 집은 이제 세 사람의 감정이 충돌하는 얼음으로 뒤덮인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집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냉장고 소리조차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처럼 날카롭게 들렸어요. 지영은 민준의 시선을 피했고 민준은 지영과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지 일주일. 집은 이전에 따뜻했던 공간이 아니라 죄와 벌이 존재하는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민준은 웹툰 연재를 잠시 중단했어요. 독자들은 다음 회를 애타게 기다렸지만 민준은 펜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영과 현우를 향한 분노로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그들의 고통을 현실화하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민준 자신은 그 고독감에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웹툰 속 아들 캐릭터가 절규할수록 현실의 민준은 더욱더 침묵했죠. 그는 짐을 꾸렸습니다. 지영에게는 머리 좀 식히고 오겠다는 짧은 문자만 남겼어요. 지영은 아무런 대답도 만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게는 가장 무서운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외가 쪽 이모를 찾아갔습니다. 홀로 서울 외곽에 살고 있는 이모는 지영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낡은 주택의 좁은 마당에서 이모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민준아, 너 왔구나. 내 엄마. 아니, 지영이가 내 웹툰 보고 며칠을 페인처럼 지냈어. 민준은 이모라는 호칭 대신 지영이라고 부르는 이모의 목소리에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지영은 민준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해묵은 진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진실은 늘 민준의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는 독이었습니다. 이모. 저 엄마한테 너무 심했나요? 민준은 겨우 목소리를 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말았죠. 이모는 뜨거운 보리차를 내어주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의 손은 투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심했지. 내가 그린 그 이야기 다 알잖아. 내 마음 이해해. 하지만 민준아, 너도 알잖아. 지영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살, 풋내기 대학생이었던 지영은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지만 그 남자는 곧 세상을 떠났어요. 지영은 결혼도, 졸업도, 미래도 모두 포기하고 홀로 민준을 키웠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가족 사이에 오래된 비밀이었죠. 내가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엄마는, 지영이는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내 인생에 흠집 하나 남을까봐 모든 걸 다 바쳤단다. 내 아빠를 대신해 내 엄마 역할까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겠니. 이모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쳤습니다. 민준이 폭발했던 이유는 지영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분노였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는 항상 불안감이 숨어 있었어요. 민준은 자신이 지영의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지영이 현우와 가까워질 때마다 그 불안감은 가족을 잃을 것 같다는 공포로 증폭되었던 거예요. 내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엄마의 행복을 막을 권리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주입했구나. 이모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현우가 마지막으로 다녀갔던 작업실 구석에서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현우의 필체였습니다. 민준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작업실에 숨겨두고 간 편지였죠. 현우는 편지에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다. 나는 내 엄마를 사랑해. 그 감정은 단순한 이모에 대한 애정이 아니었어. 우리 집은 늘 차갑고 불안했잖아. 나는 내 엄마한테서 따뜻함을 찾았어. 나를 꾸짖어주고 밥을 챙겨주는 엄마의 안정감이었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따뜻함이 나를 구원해주는 여인의 빛으로 변했어. 나는 내 엄마한테서 구원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원했어. 비겁하게 들리겠지.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이었어. 현우의 편지를 읽는 민준의 눈은 흔들렸습니다. 현우 역시 무언가 결핍된 상태에서 지영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현우의 사랑은 단순한 치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핍이 만들어낸 절박한 구애였습니다. 민준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폐했고 눈동자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웹툰에서 아들 캐릭터에게 부여했던 극도의 고독감과 소외감은 사실 현우의 감정이 아니라 민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들의 관계를 비난했던 것은 지영이 현우에게 주는 따뜻한 구원을 민준 자신이 독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들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진정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였어. 민준은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슬픔과 회한만이 남았습니다. 지영과 현우는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서로를 찾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은 그들을 향한 분노를 통해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더욱 고립시켰어요. 민준은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연재를 중단했던 웹툰의 마지막 페이지가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은 이제 복수나 파국이 아닌 진정한 해방의 결말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로서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한 사람의 작가로서, 한 사람의 민준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의 사랑을 인정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붓을 놓았던 민준은 다시 작업실에 앉았습니다. 펜을 쥔 손에 느껴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해방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웹툰 가장 가까운 타인의 마지막 회를 그려야 했습니다. 파국이나 슬픔 대신 민준은 이제 자신을 이 지옥에서 꺼내줄 문을 그려야 했죠. 민준은 웹툰 속 아들에게 용서 대신 선택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엄마와 친구의 관계를 대중에게 폭로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그들의 진심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컷을 그릴 때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웹툰 속 아들은 홀로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는 그의 눈빛에는 눈물 대신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죠. 민준은 그 장면에 짧고 강렬한 내레이션을 넣었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그것이 진실이라면 나는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웹툰이 완결되자 독자들은 충격과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파국을 예상했던 독자들은 주인공의 용기 있는 독립에 열광했고, 웹툰은 단순한 불륜 드라마를 넘어 치유의 서사로 평가받았어요. 민주는 자신의 고통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스스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웹툰이 완결된 다음 날, 민주는 지영과 현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왔어요.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챕터 2에서처럼 차갑게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영은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고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웹툰. 다 봤죠? 그게 제 마지막 대답이에요. 민주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영은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민준아, 내 마음, 이제야 알겠어.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현우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아, 내가 우리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민주는 그들의 사과를 받았지만 마음속에 단단한 선을 그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한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전처럼은 안 될 거예요. 지영은 불안하게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선이라니. 민준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의 행복을 응원해요. 현우, 너의 진심도 인정해. 하지만 그건 오직 두 사람의 몫이에요. 나는 더 이상 이 관계의 아들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살 거예요. 그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들의 관계에 묶여 고통받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지영은 결국 눈물을 쏟으며 민준의 선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들의 삶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주는 웹툰 수익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물리적인 독립은 곧 심리적인 해방을 의미했습니다. 짐을 챙겨 집을 나서던 날, 지영은 현관 앞에서 민준을 꽉 안았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민준의 어깨에 스며들었어요. 민준아, 너는 내 전부였단다. 어디서든 내가 가장 행복해야 해. 지영은 흥겼습니다. 민주는 그때 처음으로 지영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말이죠.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성공적인 정식 웹툰 작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장 가까운 타인 같은 어둡고 복잡한 이야기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과 꿈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렸어요. 그의 작품은 밝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제 민준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직 자신의 목소리로 그렸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휴대폰에 짧은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현우였습니다. 민준아, 잘 지내지? 엄마랑 나는 잘 지내. 너의 새 웹툰 잘 보고 있어. 정말 멋지다. 앞으로도 응원할게. 힘내. 민주는 잠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과거의 복잡한 감정은 이제 아물고 그저 덤덤한 추억으로 남은 듯했습니다. 민주는 아주 짧게 답장했습니다. 고맙다. 민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새로운 세상, 자신이 만들어갈 다음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그 누구에게도 묶이지 않은 완벽하게 홀로 선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이었습니다.